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에는 4대 미드필더가 있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구,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바로 이 선수 후안 세바스찬 베론인데요. 당시 파르마, 라치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로 이적하면서 거듭 세계 정상급 이적료를 기록하며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뛰어난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메이킹, 공격 가담까지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쉽게도 잉글랜드에서 실패를 겪은 후 크게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어떤 선수였는지 레전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론은 1975년 3월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후안 라몬 베론 역시 축구선수 출신으로 아르헨티나의 에스투디안테스에서 295경기 77골을 기록한 레전드였습니다. 어렸을 때 베론은 상당한 문제아로 자랐는데요. 아버지의 차를 훔쳐 밤새 드라이브를 하며 여자를 꼬셨고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으며 학교에는 거의 나가지 않아 빵점을 맞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16살의 나이로 매춘을 즐겼다고 스스로 밝히며 당시에 나는 거의 미친놈이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엄청난 잉여인간으로 자랄 뻔했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에 재능이 있던 베론은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반해 그의 길을 쫓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1993년에 에스투디안테스에 입단한 베론은 선배들 사이에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갔습니다. 이 시즌의 팀은 꼴찌로 강등을 당하는 바람에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게 신인인 베론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죠. 2부 리그에서 베론은 주전으로 활약하며 모든 대회 41경기 6골을 기록했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1부 리그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선보인 베론은 반 시즌 만에 리그 내 명문 보카 주니어스에 입단하게 되었죠. 이때 보카는 많은 돈을 풀어서 유럽에서 활약하던 국가적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와 클라우디오 카니자를 모셔온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었지만 두 선수의 조합이 특히 마라도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 시즌 중에 좋은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베론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베론이 고군분투했지만 보카는 리그에서 4위에서 5위로 우승에 실패했고 혼자 능력을 인정받은 베론은 스벤 고란 에릭손 감독의 제안을 받고 이탈리아 세리에 A 삼프도리아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베론의 합류는 팀 내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시즌에 삼프도리아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던 로베르토 만치니는 점점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리그 최다 득점과 타인 15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탈리아 1부 리그에 합류한 빈센조 몬텔라도 리그 22골을 터뜨려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죠. 삼프도리아는 리그 중위권의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베론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했고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합니다. 총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중원의 에이스임을 입증했지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팀의 패배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 베론은 1,500만 파운드라는 당시로는 거액으로 이탈리아의 또 다른 강팀 파르마로 이적합니다. 베론의 활약에 힘입어 파르마는 리그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코파 이탈리아와 UEFA컵을 더블로 우승하는 성과를 냈죠. 주전 공격수 에르난 크레스포는 모든 대회 45경기 28골을 넣었는데 이 28골 역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입니다. 이후 라치오에서 0001 시즌에 한 번 더 28골을 넣은 그는 세리에 A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이탈리아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거듭난 베론은 1년 만에 파르마를 떠나 리그 준우승팀 라치오에 입단합니다. 삼프도리아 시절 베론을 직접 영입했던 에릭손 감독이 이번엔 라치오에서 베론을 영입했고 1,8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미 크레스포, 파벨, 네드베드, 세르지오 콘세 이상, 로베르토 만치니, 알레산드로 네스타, 데안 스탄코비치, 시니샤 미하일로비치 등 화려한 멤버를 보유하고 있던 라치오는 베론 외에도 디에고 시메오네, 시모네 인자기, 로베르토 센시니를 영입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라치오는 곧 리그와 컵 대회에서 더블 우승을 차지해 팀 창단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게 되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떨어졌지만 컵 위너스컵 우승팀 자격으로 나간 유럽 슈퍼컵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베론을 상당히 눈여겨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라치오에서 2년차였던 0001 시즌에 에릭손 감독이 시즌 중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팀이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무관에 그쳤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베론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로의 이적을 발표합니다. 이적료는 무려 약 2,800만 파운드로 라치오로 이적할 때보다 1,000만 파운드가 또 오른 가격이었고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이었기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때까지 영국 축구 최다 이적료 기록을 세운 선수들은 데니스 베르캄,
베르캄프, 앨런 시어러, 니콜라스 아넬카 등 모두 유럽 선수들이었지만 처음으로 논 EU 선수가 세운 기록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베론은 맨유에 입단하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 2001년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템포가 비교적 느린 이탈리아 및 다른 리그에서는 그의 기술이 빛을 봤지만 압박이 심하고 속도가 빠른 잉글랜드에서 그는 기술을 펼치기에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시즌에 맨유가 리그 3위 및 무관에 그치자 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맨유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베론은 아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2002 월드컵에서 부상 중이던 로베르토 아얄라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끈 베론이지만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은 베론을 교체한 후 아이마르를 주전으로 기용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베론은 팀과 충돌한 후 점점 국가대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압박을 느낀 베론은 2년차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9경기 4골 5개 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비교적 평범한 활약에 그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놓치면서 일명 먹튀로 전락하고 말았죠. 베론은 맨유에 남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첼시에서 제의가 오자 맨유는 그를 이적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적료는 약 1,500만 파운드로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맨유는 절반이라도 건지고 싶었나 봅니다. 첼시에서 베론은 1라운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어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2라운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좋은 시작을 했지만 또 장기 부상을 당해 리그에서 7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거칠었던 잉글랜드 리그가 여러모로 베론에게 맞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조세 무리뉴는 베론을 전력에서 배제했고 곧 이탈리아의 인테르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베론은 이탈리아에서 다시 많은 경기를 뛰었고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잉글랜드에서 너무 큰 실패를 겪은 후라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베론이 임대로 있던 2년간 인테르는 컵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0506 시즌에는 리그에서 2위를 했지만 1위 유벤투스가 승부조작 스캔들로 강등되면서 인테르가 스쿠데토를 들어올리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을 마친 후 베론은 유럽을 떠나 고국인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라테 등 명문 클럽들이 그를 노렸지만 친정팀인 에스투디안테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직 첼시와의 계약이 남아있던 그는 먼저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났고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으로 에스투디안테스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그에서 20년 넘게 우승하지 못하고 있던 에스투디안테스는 베론이 7시즌을 활약하는 동안 2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어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2009년에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엄청난 성과였죠. 이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클럽 월드컵에서 당시 아시아 챔피언 포항 스틸러스를 만나 격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베론을 상대했던 황진성 선수는 축구가 아니라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다며 베론의 플레이를 놀라워했습니다. 이때 전성기를 보낸 에스투디안테스는 베론이 은퇴한 후에는 여지껏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론은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으면서도 특유의 클래스 있는 플레이 덕분에 메이저 대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대표에 뽑히곤 했는데요. 2006 월드컵에도 그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비아레알과 인테르가 맞붙었을 때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주장 후안 파블로 소린과 충돌한 후 월드컵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후 코파 아메리카 2007에 참가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후안 로만 리켈메, 에스테반 캄비아소와 함께 철의 미들진을 구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라이벌 브라질에게 완패했지만 준우승의 성과를 거뒀죠. 2010 월드컵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했었고 8강에 진출했지만 강호 독일에게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국가대표에서는 끝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나이까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그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1-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베론은 팀의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단 1년 만인 13-14 시즌을 앞두고 38살의 나이로 선수 복귀합니다. 당초 발목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지만 쉬다 보니 발목이 좋아져서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페그리노의 설득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즌이 끝난 후 다시 은퇴해 이번엔 팀의 회장이 되었고 또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6
2016년 12월에 41살의 나이로 선수에 복귀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엔 충분한 명분이 있었는데요. 팬들에게 시즌 티켓이 65% 이상 판매되면 현역으로 복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이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팀의 회장님인 만큼 선수로는 최저 수준의 금액만을 받았다고 하죠. 주전으로 뛴 것은 아니지만 리그에서 팀이 3위에 오른 것을 보면 여러 노력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선수로 무려 3번째 은퇴를 한 베론은 여전히 에스투디안테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인 데이안 베론 역시 이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빠와는 다르게 머리가 풍성하네요. 비록 베론은 맨유에서의 실패가 너무나도 크게 이미지화되었지만 가는 팀마다 충분히 클래스 있는 활약을 펼쳐줬고 또 그 팀들에게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미드필더로의 그의 천부적인 능력은 아직까지도 많은 후배들이 교과서처럼 배우려고 하고 있으니 베론의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을 것